좋은 홈스테이 어머님과 좋은 학생이 만나도 그 결과값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에듀앙닷컴 유학원의 사이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홈스테이입니다. EQI에서 제공되는 홈스테이 관련해서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 오늘도 EQI 박은정 상무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스테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홈스테이 어머님과 좋은 학생이 만나도 그 결과값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 아닌가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베스트 매치를 하는 것이 EQI 홈스테이 이제 담당자들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홈스테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주 홈스테이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홈스테이 EQI에서 제공하는 홈스테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EQI에서는 다른 주하고 달리요. 퀸즐랜드주 공립학교들은 학교별로 홈스테이 담당자를 배치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홈스테이를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중학교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 11살 이상의 중학생 이상이어야 되고, 초등학생은 홈스테이가 안 돼요. 무조건 학부모님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가져다 오셔야 되고요. 네네. 저희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EQI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유학생 담당자 선생님, 인터내셔널 슈런 코디네이터라는 분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홈스테이 담당자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유학생들의 안전과 생활, 학교 수업 이런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는 엄마의 역할을, 학교 내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데요. 네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들이 하시는 일은 직접 홈스테이를 신청을 가족들에게, 호주인 가정에게 받아서요. 네네. 나가서 그 홈스테이 가정이 안전한 곳인지, 또 방은 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해요. 그리고 호주인 홈스테이 가정이 EQI 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블루카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제 호주 내의 블루카드라는 건 뭐냐면 경찰 신원조회를 마친 거고요. 이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18세 이상의 성인은 모두 블루카드 소지를 해야만 홈스테이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학교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이 상주하시고 네. 그 직원분들께서 홈스테이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고 싶은 혹은 이제 홈스테이를 희망하시는 호주 가정들은 반드시 블루카드라는 적합한 자격을 가져야만이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를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그분들의 신원이 확실하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부터는 이제 홈스테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홈스테이를 했을 경우에는 EQI에서 인스펙션한, 그러니까 EQI에서 검증한 호주 가정으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스테이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마다 물론 하우스 룰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겠지만 EQI에서 홈스테이 가정에 제공한 혹은 EQI에서 지정한 어떤 기본적인 룰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삼시세끼를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삼시세끼를 제공을 해야 되군요. 네, 호주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까지 도시락을 전부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호주, 제너럴하게 호주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런치를 샌드위치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전날 저녁에 남은 거를 싸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스파게티를 같은 거. 전날 저녁에 먹었던 거를 싼다고 해가지고 홈스테이 집에서 싸준다고 해서 이게 차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을 보통은 이제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가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에 있는 데는 대부분의 많은 공립학교들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갖다 놨어요. 전자레인지를 갖다 놔서
학생들이 아시안 학생들이 항상 음식을 데워 먹는 습관이 있어서 음식을 데워 먹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학생 룸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전날 남은 부분에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따뜻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그래도 한창 끄는 애들이기 때문에 늘 배가 고파요. 근데 저희가 호주의 학교의 형태는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아침, 점심 먹기 전에 모닝티라는 시간이 있어요. 과일 같은 거 사과든 뭐 케이크든 이런 거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런치 박스 가져가고 아프터눈 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이 이제 큰 애들은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간단한 쿠키 하나 정도 먹는 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근데 한창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긴 한데 학교마다 모두 매점이 있어요. 톡샵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해서 어머님들이 용돈을 주시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가서 간식거리로 이제 배를 채우기도 하고요. 뭐 젤리를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여름엔 아이스크림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홈스테이에서 이제 홈스테이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호주의 기본적인 이제 호주 학교들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티타임에서 먹는 뭐 아까 말했던 맞아요.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거 점심 그리고 오후에 있는 뭐 이런 기본적인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제공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배가 고프면은 학교 내에 있는 매점을 이용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호주인 가정들은요 도시락을 보통은 아이들이 싸요. 어릴 때부터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가지고 와 이렇기 때문에 홈스테이 학생들이 왔었을 때도 유학생 아이들한테 와서 야 너 내일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챙겨가 그러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든지 뭐 아니면 볶음밥을 해 가든지 뭐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학생들이 충격을 입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있으면 이게 홈스테이 가정에서 얘를 무시하거나 얘를 케어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애가 조금 더 잘 케어를 받길 원하고 혹은 기존에 있는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음식 문화를 좀 적용을 받아서 하길 원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주인 가정에서 그것들을 다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고 만에 하나 호주 문화적으로 이제 음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아이들을 위한 뭐 아이들만의 차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호주 문화를 적응해가는 한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네가 너 내일 아침에 도시락 가져가 그러면 본인이 뭐 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견과류 종류하고 과일하고 요플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학교 내에서 이제 배가 고프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단하게 하나씩 뭐 빵을 사 먹든지 뭐 쿠키를 사 먹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그 부분이 이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정말로 근데 어느 홈스테이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홈스테이 담당자한테 아이들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 하세요. 본인들이 학교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 담당자 선생님은 하여튼 능숙능란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홈스테이 가정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아이들이나 이제 아시안 아이들은 그냥 꼭 본인들이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커뮤니케이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을 베스트 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EQI 신청서 내에 홈스테이 신청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이제 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거리가 먼 거는 싫다 아니면은 뭐 부모들 중에 한 분은 에이시안이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꼭 호주분이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라이스를 먹는 거를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걸 선호를 한다고 하든지 뭐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 거는 안 된다. 뭐 밖에서 키우는 건 오케이. 뭐 아이가 있었으면 동생이나 뭐 같은 또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 한도로 저희가 매치를 하도록 하고요. 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 보세요. 저희가 최대 한도로 맞춰 보도록 하겠지만
이게 호텔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 입맛에 내 구미에 맞는 그런 곳을 찾을 수만은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루에 3끼가 제공이 되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 대신에 학생들이 드시게 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선택의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못 먹는 음식이나 혹은 싫어하는 음식을 적어주면 홈스테이 집에서 제공을 할 때 해당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혹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매치를 할 때 해당 부분이 가능한 집을 이제 매치를 시켜준다. 그렇죠. 그 이외에 음식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신청서에 사실적으로 적어주셔야지만이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해당 부분을 보고 매치를 트라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중국 학생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홈스테이 부모 중에 한 분은 의사나 변호사였으면 좋겠고, 얼토당토하는 내용이죠. 네. 하루에 한 끼는 꼭 스테이크를 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솔직히 저희 맞아요. 가정에서도 네, 그렇죠. 저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매 끼 갈비를 먹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식선 안에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스테이가 배치가 됐었을 때 학생들의 통학 부분은 홈스테이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차량으로 픽업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어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 건 처음에 오면 설명을 해주고요. 이 교통 부분은 이제 홈스테이 집에서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라는 법은 없다. 네. 하지만 이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준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는 그 홈스테이 결정에 따라서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버스나 이 대중교통이 용이한 경우, 홈스테이 집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학생이 직접 갈 수 있고, 이거는 뭐 배정되는 집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신청서에 충분히 적어주시면 코디네이터가 참고해서 배정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30분에서 40분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홈스테이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인트로필리 스테이 하이 같은 경우나 켈빈그로브 스테이트 칼리지, 이렇게 시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홈스테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의 홈스테이가 배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멀다고 싶으면 다시 학생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이야기를 해서 홈스테이 변경 요청을 하시면 홈스테이가 있으면 저희가 바꿔드리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도 계속해서 홈스테이 가정을 구한다는 그 전단지도 뿌려보고 광고도 해보고 학교들마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요. 학생들이 홈스테이에 배치됐었을 때 저희가 규율이 있습니다. 같은 국적에 가진 학생들을 한 집에 배치는 하지 않고요. 또 하나, 성이 다른 경우에는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은 배치가 되지 않고, 다만 남매가 왔을 경우에 한 집에 꼭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사촌인 경우에도 어렵고요. 간혹 한국 홈스테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들 중에 한국인 가정의 홈스테이가 리스트를 가진 경우에는 배치가 가능하나,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수의 한국인 가정의 홈스테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100%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시는 지인분 집에 홈스테이로 맡기고 싶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네. 가능은 합니다만 이 지인분 댁이 저희 홈스테이 그 리스트에 등록이 되셔야 돼요. 결국 지인분들의 가족들도 전부 다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나와서 인스펙션에서 이 가정이 유학생을 받는데 오케이 라는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타 학교에 사립학교든 무슨 타 학교에 유학생이 그 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홈스테이로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100% 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규율상으로는 원래는 승인이 나지 않는데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EQI의 홈스테이 배정에 관련된 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같은 국적을 가진 국제 학생을 지금 이미 데리고 있는 홈스테이로는 일단 배정될 수가 없다. 다른 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배정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EQI의 홈스테이 배정의 기본적인 룰 다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지인분께서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하셔도 EQI에서 준하는 기준을 다 충족을 하셔야지만이 반드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 홈스테이와 우리 학생들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홈스테이가 아무리 좋은 홈스테이여도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아이 보고 엄마한테만 이야기해서 어머님이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서 에이전트가 또다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이런 많은 채널을 거치지 말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직접 홈스테이 담당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은 저런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홈스테이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그래서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와 또 인터내셔널 슈지롱 코디네이터 그 두 분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홈스테이를 만약에 바꾸고 싶어요. 옮기게 됐을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게 있나요? 네, 발생을 하는 거는 홈스테이 어플리케이션 피를 한 번 더 내시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부모님들도 일단은 홈스테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분에게 반드시 해당 사실을 홈스테이 코디네이터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인스펙션을 거쳐서 반드시 이 아이가 이 홈스테이보다는 다른 홈스테이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홈스테이 배정비를 한 번 더 지불하시고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호주 홈스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홈스테이가 사실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박은정 성모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홈스테이거나 아무리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이라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홈스테이 코디네이터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홈스테이에 대한 얘기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박은정 성모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